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안 들려. 12월 3일날 대한민국이 선포되고 오늘이 1월 14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싸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운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싸움의 성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아이콘, 민주주의의 아이콘, 저항의 아이콘, 우리의 보수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졌지만은 이 모든 대통령들은 지금 그 이미지가 다 좌파들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아이콘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와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뚝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가서 남은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은퇴하고 난 그 이후의 행보에 저는 더욱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500만 표의 표가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구, 경북, 영남표를 몰고 다녔다 할게 많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면 대체 얼마나 많은 표를 몰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00만 표입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1500만 표의 표를 몰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많은 선거가 있을 것이지만 윤 대통령 한 분이 몰고 다니는 표가 1000표에서 1500만 표라고 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나올 거냐, 누가 과연 이 보수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될 거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당이 승리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거냐, 그 모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우리의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밝게 한, 우리 이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을 우리가 확보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아이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아이콘은 죽음, 이재명은 죽음의 아이콘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의 아이콘.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쌍욕의 아이콘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의 아이콘. 씨발 아버지는 씨발 아저씨.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모든 평신인들이 무서워하는 공포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걸 자꾸 찍겠다고 해서 지금 공포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망했습니다. 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를 갖고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총결에 나와서 힘써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보수의
저는 지금까지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를 각하해서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해라! 생중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재판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지금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세요. 부정선거, 선거조작 자료 있으면 다 공개해 주십시오.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낱낱이 이름 밝혀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피고로 보이십니까? 피고가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누구냐?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누구냐? 바로 종북 반국가 세력이 피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원고가 되어서 한때 잘 하셨던 그 검사하고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면서 조목조목 다 고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이 재판에서 준엄하게 이 피고들을 고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지만 이미 다 물건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수처장 오동리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구속하라! 대통령께서 마음 편하게 여기 나오셔서 재판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동리가 지금 여기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체포자 어쩌고 하고 있는데 체포자가 기저귀를 차고 체포하러 간다 그러거든요. 기저귀 아주 큰 거를 차고서 체포하러 간다 그러는데 거의 기저귀 차고 가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오줌 마려면 기저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난리 친 다음에 그 체포자 앞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장난. 더러워 죽겠습니다. 진짜. 야 오동훈 너부터 기저귀 차고 들어가라. 기저귀 차고 들어가라 오동훈. 기저귀 체포자들은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라. 헌법재판관들은 그럼 뭐라면 좋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그저 대통령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고 재판 잘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만 잘 듣고 앉아있어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동안 내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60%! 최소 60%, 최대 70%는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0% 넘어가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거라 구경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더군요. 정계선이라는 분인데 변호인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피 신청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왜 기피 신청된다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이분이 뭐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출신입니다. 서부 석장만 들어도 치게 떨립니다. 서부에서 왔다니까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죠? 거기 법원장 분이니까 거기 우두머리 역할 했어요.
어디 서부지검장 출신들이 감히 헌법재판을 한다고 난리야? 서부만 만들어도 여기 나오는데 정계선 너는 기피 대상이야. 서부지검 판사를 너희는 다 몸담당 기피 대상이야. 썩 꺼져. 정계선 썩 꺼져. 자, 제가 정계선 하면 여러분 썩 꺼져 하겠습니다. 시작.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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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아주 좋아요. 운율이 입에 착착 붙습니다. 정계선 썩 꺼져. 다시 한번 정계선. 정계선. 섞어줘! 정계선. 섞어줘! 정계선. 섞어줘! 섞어줘! 썩어라!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이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유혈폭동 그런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끝까지 반국가 세력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한다라든가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헌법재판관 너희들이 이 선량한 우리 시민들을 유혈폭동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무혈혁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깃발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혈혁명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이 만약 끝까지 우리의 상황을 대해서 반국가 세력과 한편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한다든가 이런 바보 병신 같은 짓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를 유혈혁명으로 몰아넣은 진범이 되는 것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법리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들은 쉽게 말하면 겁을 질려서 촛불에 불타 죽을까봐 8대0이라는 스코어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전력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나 이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겁을 먹고서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절대로 섣부른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 끝까지 이들을 감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니